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원자입니다. 약간 좀 소리가 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 새로운 소식들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음이나마 유익함이 있을 거예요. 또 소식은 한번 들어보고 한번 여러 가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현재 그 삼성전자는 그 인텔보다 한 5배 정도 많은가 봐요. 그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제드로그램이 픽한 게 있어, 픽한 게 있는데 그 과연 어떤 것을 그 선택을 할 것인지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삼전이 약 3년 만에 인텔을 제치고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재탈환했어요. 인텔 제꼈습니다. 그 가운데 기업의 승부는 결국 돈 싸움이다. 돈 싸움입니다. 머니 싸움. 머니 배틀을 해야 돼. 머니 배틀. 여기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업계에서는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그 M&A 등 발빠르게 투자에 나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슬슬 커지고 있어요. 1,000억 달러니까 한 115조죠. 115조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전이 반도체 분기 매출에서 인텔을 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도했고 그러면서 향후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인텔의 성패는 자금 동원 능력에 달렸다. 자금 동원 능력. 그렇죠. 누가 돈을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느냐, 누가 많이 투자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모두 한 1,000억 달러 이상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두 회사가 이제 투자를 놓고 이제 셧다운이죠. 셧다운이라는 게 뭐냐, 마지막 결전, 셧다운 이것을 벌일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삼전은 그 2분기 반도체 부문 매출에서 197억 달러, 약 22조 7천억 정도. 현재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텔은 전체 매출 한 196억 달러, 한 22조 5천억 정도, 한 1억 달러 정도 차이 나네요. 그래서 2018년 3분기 이후에 약 3년 만에 역전이다. 3년 만에 역전.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3년 만에 역전을 시켰다. 그 삼전의 강력한 경쟁력은 막대한 보유 현금이다. 보유 현금을 합니다. 지금 삼전이 보유 현금 많아. 현재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그 글로벌 정보 기술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수준을 살펴보니까 삼전의 현금성 자산이 벌써 131조야. 1114억 달러 갖고 있어요. 인텔도 한 238억 정도, 한 27조 원 정도 갖고 있고, 우리 파운드리 대만 TSMC는 한 281억 달러, 한 32조 원 정도 갖고 있어요. 삼성이 많이 갖고 있죠. 131조니까. 삼전이 그 공시한 1분기 분기 보고서로 봐도 1분기 말 기준을 했을 때 삼전이 보유한 현금이 한 128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텔 TSMC보다도 5배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을 풀지 않고 있다.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쓰려고 하는지 하여튼간 돈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 그 사이에 TSMC는 올해 280억 달러, 2024년까지 총 1280억 달러를 파운드리 설비 투자한다고 합니다. 한 147조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한 23조 원 정도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 파운드리 공장 2곳을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불과 넉 달 안에 이제 인텔이 이제 또 34조 원 300억 달러의 거금을 배팅해가지고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에 나선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일단은 시장의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삼전은 지난달에 29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진행한 컨퍼런스 콜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하나 추가 답변하겠다. 보유 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하만 인수 이후에 의미 있는 인수합병 M&A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 1월에 말한 것처럼 3년 안에는 의미 있는 M&A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급격하게 사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 상황에서는 전략적인 M&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은 사업 영역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뭐 AI나 뭐 5G나 뭐 전장 등 새로운 그런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되는 다양한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큰소리 칩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삼전이 자동차 기반의 반도체 회사를 인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네덜란드 NXP나 아니면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나 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렇게 유력 후보군으로는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그 AI나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용 반도체에 비해서 마진이 적어요. 마진이 적어. 근데 이 자율주행차 상용화 예상 시기인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익성이 한 수직 상승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높은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조사기관에서 보면은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가 2018년 기준 400달러에서 2024년 1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그 IHS 마켓도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2019년 기준 418억 달러에서 24년에는 65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본다. 이제 점점점 성장하겠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제드래곤이 지난 18년 자동차 전장 장비 분야를 AI, 5G 통신, 바이오하고 그렇게 함께 이제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분야를 꼽았어요. AI, 5G 통신하고 바이오하고 그 당시 이 부회장은 6개월간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뭐 생산업체, 부품사 직접 만나고 다녔어요. 그리고 자동차 그 전장 분야의 그 미래 가능성을 또 보고 왔고, 다만 삼전이 성급하게 차량용 반도체 설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미 시장을 선점한 그 기업 M&A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 NXP 이렇게 주구장창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M&A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 그리고 또 결정력, 권한도 있어야겠죠. 이게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M&A 잘못하면 훅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또 회사 전체 그 사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요. 미래 기술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공부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옆에서 참모들이 잘 조언을 잘 해야 할 겁니다. 하여튼 삼전은 메모리 반도체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약간 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시스템도 수익이 잘 날 것 같습니다. 잘 날 것 같고 또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여기 또 M&A에도 나서면은 뭔가 확실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익도 확실하게 이제 더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300조 매출 시대가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잘하고 있고 오늘 주가도 올랐잖아요.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식들 자꾸 들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 열정 열정 같은 것들을 좀 약간 잘 간직해서 더욱더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이 꽉 물고 열심히 한번 삼성전자 주식 모읍시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